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나온 핫한 이슈들 종목별로 저희가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이건희 대표, 이가람 매니저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이번 주 실적,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일정들 이번 주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님, 네.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실질적인 금리라고 하죠. 발표가 돼서 인하를 했고, 네, 그리고 내일은 현대차 인도법인 IPO 상장을 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이 내일 방한한다는 소식에 또 오늘 장에서부터 방산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테슬라와 코카콜라 실적 발표, 삼성 바이오로직스 국내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목요일에 드디어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현대차, KB금융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기아와 현대모비스,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많은 기업들이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정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내나 국외를 한번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아마 24일 날 발표하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축이 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걸로 보이고 미국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23일 날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도 있고 또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가장 이번 주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정도를 보시는 게 가장 좀 핵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목요일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SK하이닉스도 한 2%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 HBM 관련 종목들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가람 매니저님, 반도체가 지금 상승세로 전환됐어요. 삼성전자도 오전장에 신저가를 찍더니 지금 다시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전에 반도체 종목들 미리 담아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지 같이 말씀해 주실게요. 네, 저는 지금 이번 주는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먼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는 목요일 날까지는 반도체 쪽으로의 단기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 또한 지금 이번 실적뿐만 아니고 4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하지만 내년 들어 봤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를 뛰어넘을 걸로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아직 삼성전자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하이닉스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추이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번에 컨퍼런스콜 이후에 오히려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된 밸류 체인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미증시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TSMC가 올라갔던 부분도 있는데 걔네뿐만 아니고 또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게 네트워크 장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국 AI 가지고서 서버 쪽의 수혜 보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가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 이 미국 창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 가지고 수혜 보는 기업이 딱 한 종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페타시스가 큰 수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시작 발표는 중국 장 때문에 조금 슬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4분기 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 이번에 9월 달과 10월 달부터 해서 엔비디아 향으로 이미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법인 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해서 엔비디아 향에 대한 매출 증가와 구글 쪽과 글로벌 기업 쪽에서 올라오는 네트워크 장비를 통한 매출의 성장세가 국내에선 정확하게 찍히는 기업이 이스페타시스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하이닉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 쪽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는 한번 이번 시기에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투자의 눈으로서는 전해온 종목에서는 이스페타시스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를 선정해 본다면 지금 자리로부터 충분히 5만 원대까지 안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로는 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성장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 장비주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PCB 기판주 이수페타시스를 목표가 5만 원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10월 한 달 내내 기관이 또 열심히 담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전력 수요 급증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업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미국 내에서도 지금 원자력 기업들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주 원전주들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전 이번 주 SMR 컨퍼런스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지금 정부에서 좀 많이 SMR 쪽을 좀 밀어주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쯤 되게 되면 전력 기본 계획에서 SMR 4개 건설할 걸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당분간 저는 죽지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충분히 뭐 전력기계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해서 특히 SMR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이번 시기에는 국내 이슈가 아닌 해외 이슈를 받으면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것 좀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이번 주는 저거를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SMR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SMR 국제 컨퍼런스라는 일정 모멘텀이 있는 만큼 SMR 관련 기업들 위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시간에서 이 원전주, 전력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수혜 섹터로 많은 분들이 원전보다는 변압기 같은 전력 설비 섹터를 수혜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서 국내 증시 일정에서 살펴봤듯이 이번 주에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력기기 섹터도 이 원전주만큼의 폭발적인 상승 좀 나와줄 수 있을까요? 뭐 원전주들은 이제 스타트하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전력기기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제 2차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느냐 여부인데 꾸준하게 좀 지루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여전히 이제 AI 사업을 보수적으로 보고 약간 좀 투자를 안 하지 않겠냐라고 했던 AI 버블론 제기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 싹 사라졌죠, 갑자기. 네, 그리고 지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예 그냥 SMR까지 지어서 우리 데이터 센터 만들 거야라고 하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전력기기라든지 AI 산업에 대한 뷰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고압 변압기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HD 현대일렉트릭이죠.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이제 LS라든지 효성중공업 정도, LS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선도 마찬가지고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고압 변압기, 고압 전선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따지면 종목은 딱 5개밖에 없거든요. 그 5개 안에서 필요한 종목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만약에 못 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종목들도 다 못 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가 가장 핵심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편하게 대응하실 거면 HD 현대일렉트릭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에이스 현대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도 이거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탄력이 있고 재밌어 보일 수 있는데 여전히 변동성은 그쪽이 좀 클 수 있고요. 근데 꾸준하게 HD 현대일렉트릭이 좋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송전에서 배전까지 가능한 모든 전력기기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데는 국내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밖에 없고요. 미국 공장 증설이라든지 국내 공장 증설 이것까지 같이 이제 가세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더 이제 실적은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AI 산업이 지금처럼 간다라고 하면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기기 교체 수요도 여전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수혜를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 오늘 매수하는 종목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력 설비 섹터 내에서는 대장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보는 전략 유효하다.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또 3분기 실적 발표 일정 모멘텀이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일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문합니다. 특히 방한 기간에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또 방산주들 시세 붙고 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이번 주 방산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방산주들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폴란드 수출도 그렇고 남아져 있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섹터에다가 대표적인 종목인 현대로템 자체도 MSCI 지수에 대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주에 또 이벤트 플레이로서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25일 날 금요일 날 이제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VIP가 방문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마 이번 주 시장에서 지수가 정말 세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반도체 쪽 이외에 뭔가 방산주에 한 번 더 순환매가 돈다면 많이 올라와 있는 현대로템과 그다음에 LS선이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래에서 뭔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와 주기 시작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 주 방산에서의 순환매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종목을 좀 더 나열해 본다면 STS 엔진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S&T 다이내믹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한 엔진이랑 그다음에 변속기를 국산화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국산화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기 때문에 이쪽 엔진과 S&T 다이내믹스가 괜찮을 것이고 그다음에 방산 3사에 또 납품되고 있는 코스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까지 본다면 아마 이번 주 방산 종목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앞두고 좀 더 올라갈 때 아마 그 아래에서의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내에서도 STX 엔진과 또 S&T 다이내믹스, 코츠 테크놀로지 등 종목별로 또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호황기를 누리는 방산 업황 분위기와 함께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최근 구리 가격이 강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저는 방산이랑 구리 무슨 연관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찾아보니까 뭐 방산이 호황이면 구리도 강세 이런 커핑 현상을 띠는 것 같더라고요. 이 현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오늘도 풍산 같은 경우에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을지 의견 주실게요. 일단 구리 관련주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생각보다 뭐 지금 이구 산업은 바닥권에 있고요. 또 그다음에 풍산 정도가 오늘 올라오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기사가 이제 질문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약간 총알이 다 구리로 만들고요. 구리 합금으로 만들고 포탄도 구리 합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껍데기가 구리 합금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탄피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관련세에서 풍산이 이제 하나에 납품을 하면 하나에서 이제 총알을 만들어서 또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수혜가 있다라고 이미 한번 주가가 떴다가 지금 이제 다시 조정받고 다시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 관련돼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하게 되면 또 구리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구리 관련주를 조정 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뭐 오히려 방산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방산을 사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관련주보다는 차라리 방산주를 담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더 유효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미르라는 기업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 제조 전문 업체인데요. 네, 공모가가 12,000원인데 14,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현재는 좀 윗꼬리가 달린 지 한 32%대 급등세 보이면서 15,000원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최근 뭐 스페이스X를 시작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그렇죠.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미증시에서 우주항공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또 우주항공 종목들도 신고가로 연이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내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SK하이닉스가 바닥권을 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는 자금 자체가 너무나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도 업종, 주도 섹터이지 않으면 주가 상승에 좀 많은 제약을 좀 받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국내에서 물론 우주항공 섹터 전망은 굉장히 좋고 더 좋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상태에서 굳이 우주항공까지 그냥 우주만 본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매수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뭔가 매수를 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주랑 방산이 좀 같이 엮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산과 엮이는 우주 관련 종목이지 않은 이상 오늘 상장한 루미처럼 단순히 위성과만 관련된 종목들이라면 성장성은 좋겠으나 종목들에서의 매수세들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 섹터는 해외 주식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 자체가 완전히 턴에서 올라와서 수급 자체가 퍼지는 그런 시기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좀 합치가 되는 것 같아요. 방산 섹터 내에서 뭐 구리 관련주 그리고 뭐 우주항공 관련주 보지 말고 차라리 방산주를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는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 10시에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4.6%에서 4.8%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훈풍이 우리 증시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건희 대표님, 우리 증시도 좀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직 뭐 그닥 그렇게 훈풍이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LPR 인하를 했는데 그 전에 지금 대출금리도 한번 인하를 했고 그렇게 보면 일단은 지금 중국 정부는 채권을 찍어서 돈을 공급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직접적인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는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좀 같이 써야 되는데 결국엔 지금 통화정책 중심으로 자금을 좀 푸는 형태인데 한마디로 이자 깎아줘서 돈을 좀 더 쓰게 하겠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중국 시장 반응을 보면 그렇게 확 올라오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국내 이제 중국 시장 반등이 나올 때는 그래도 반응을 좀 해주는 게 국내 소비주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들 반응을 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지금은 이제 뭐 오히려 미국향이라든지 오늘 수출 데이터 잘 나오니까 화장품 쪽에 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실리콘투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돼서는. 네. 네, 중국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한테도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글로벌 증시 자금이 뭐 다 중국으로 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훈풍이 우리나라에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이제 그 글로벌 자금 자체가 미국 쪽을 빼거나 다른 나라를 빼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도 데이터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출 비중 자체가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비중이 올라갔지만 기존에는 중국 비중이 높았던 국가였거든요. 지금 또한 내려갔다라 하더라도 중국 쪽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자체가 좀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서 다음 달부터의 이제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실제 부동산 중국에서의 지금 부동산 거래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기는 부동산이 올라오는 만큼 아마 소비 자체가 올라온다라는 게 데이터가 찍히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아마 미국보다도 중국에서의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중국에서 소비가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들의 재고 소진도 빨라질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그거 이외에도 의료 쪽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소비가 올라왔을 때 수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에 국내 증시 자체가 중국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게 연말이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은 수급을 뺏길 수가 있겠지만 중국이 올라왔을 때에 대한 수혜를 국내가 다시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지금보다는 연말에 봤을 때 결국은 중국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발표될 중국의 지표들이 좀 잘 나오기를 좀 바라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에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로 훈풍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중국향 데이터는 다음 달부터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일부 화장품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실리콘투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실리콘투가 현재 한 3%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장품과 같은 이런 소비주들이 수출 데이터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건희 대표님,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투자를 한다면 중국 경기와 수출 데이터 중에서 어디를 주목해야 될지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섹터가 있다면 화장품주 말고 또 다른 섹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게요. 일단 지금 중국 경기 관련돼서 좋아진다라고 하면 화장품주도 좋아지겠죠. 물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이제 OEM 업체들도 있을 텐데 관련해서 지금 저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라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그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시켜줬지 돈을 직접 준 거는 이제 쿠폰 한 번 준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확 올라오기까지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지 확인 여부, 그다음에 그 살아난 심리로 우리 물건을 사주는지 여부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 잘 나와서 오늘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잘 팔리던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수출 데이터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여전히 집중을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 경기가 진짜 회복이 되거나 좋아질 수 있다. 뭐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하락을 막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문제는 중국이 집값이 막 올라가는 것도 두진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집값은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신뢰를 주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소비 심리를 좀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마 기초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더 빨리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초 화학 관련된 종목들, 화학주들이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경기가 살아나서 물건이 좀 돌아선다, 뭐 실적이 돌아선다는 얘기가 나오면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 외로 보면 이제 의류 관련주들이라든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FNF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지금 막 진출한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생각보다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애플의 아이폰 16 중국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에 오늘 LG 이노텍 현재 한 3%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또 BH도 현재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어요. 한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전장에 비해서는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 만큼 애플 부품주의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다 내려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주말 동안 올라왔던 소식으로 지금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만 쪽에서 아이폰에다가 애플에다가 지금 렌즈 쪽을 납품하는 업체의 코멘트를 보게 되면 9월 달부터 매출액이 다시 감소를 하고 있다는 코멘트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애플 향으로 많이 안 나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오늘은 단순 기대감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번 주에 LG 이노텍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애플 관련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기대감을 사시기보다 조금 판매량과 컨셉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애플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수적인 시각이 일단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10월 말경에 AI가 탑재될 걸로 알려지고 있는 있는데 AI의 성능이 정말 월등히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해서 판매량이 올라간다면 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애플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수적인 시각이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엔터 콘텐츠주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블랙핑크 로제가 쏘아올린 엔터주의 반등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YG플러스가 지금 상한가에 풀리지 않고 YG플러스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그 아파트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막 학교 다닐 때 몇 층 이러면서 아파트 이런 게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노래로 나오다니 너무 신기했는데 중독성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YG플러스가 지금 상한가 안착했는데 그동안 엔터주들 반등을 일으킬 만한 트리거가 부재했어요. 이번에는 찐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로제 한 분이 끌어올리기에는 좀 시가총액이 좀 많죠.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그거는 좀 단기 이벤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게임을 하던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되게 들으면서도 좀 낯설었다. 아파트. 예. 몇 층? 15층 이렇게 하거든요. 아, 예. 저희는 그런 거 안 하고 놀았습니다. 예. 그럼 찐 반등은 예. 아니다. 예, 단기적으로 찐반등이라고 바라보자. 보긴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작년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 다 거의 다 제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YG는 지금 모멘텀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YG 플러스만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음원을 직접 판매하는 회사니까 음원 관련 수익이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YG 엔터 같은 경우는 올라가려면 지금 또 좀 거쳐야 될 과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이외에 뭐 좀 뛰어난 엔터테이너들이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계약 JYP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존에 이제 잘하고 있는 엔터테이너들이 재계약을 했지만 재계약을 하는 순간 회사가 먹는 게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름값이 있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가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보면 지금은 조금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모멘텀이 좀 부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엔터 중에 그나마 좀 보이는 거는 SM이 지금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꾸준하게.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SM 정도만 보시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엔터주들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너무 지금 급하게 투자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SM이 그나마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스파의 신곡 위플래시가 발매된다고 합니다. 에스파가 드디어 또 복귀를 하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수사 여기까지고요. 오늘 매수하는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략 가능한 두 분의 탑픽주입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전력 설비 내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다라고 목표가 4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는 이수페타시스 목표가 5만 원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